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소설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몹시 두뇌 빠진 작업입니다. 거기에 스마트한 요소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혼자 방에 틀어박혀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하고 오로지 문장을 주물럭거립니다. 책상 앞에서 열심히 머리를 쥐어짜며 하루 종일 단 한 줄의 문장적 정밀도를 조금 올려본들 그것에 대해 누군가 박수를 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잘했어 잘했어 하고 어깨를 토닥여 주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납득하고 혼자 입 꾹 다물고 고개나 끄덕일 뿐입니다. 책이 나왔을 때 그 한 줄의 문장적 정밀도를 주목해주는 사람이라고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작업입니다. 엄청 손은 많이 가면서 한없이 음침한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1년쯤 시간을 들여 기다란 핀셋으로 병 속에 세밀한 배 모형을 만든다는 사람도 있지만 소설 쓰기는 작업상 그것과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나는 손재주가 별로 없어서 그런 까다로운 배 모형은 도저히 못 만들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장편소설 작업에 들어가면 그런 세세한 밀실에서의 작업이 날이면 날마다 계속됩니다. 거의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런 작업이 원래 성품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 혹은 그게 그리 고생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어떤 책에서 후지산을 구경하러 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그때까지 후지산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산기슭에 서서 몇 가지 각도로 바라보고 아, 후지산이란 이런 곳이구나. 그래, 역시 이러이러한 점이 멋있어라고 납득하고 돌아갔습니다. 매우 효율성이 뛰어나죠. 얘기가 빨라요. 그런데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는 후지산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혼자 남아서 실제로 자기 발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러자니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듭니다. 체력을 소모해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끝에야 겨우 아, 그렇구나. 이게 후지산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한다고 할까? 일단 몸으로 납득합니다. 소설가라는 종족은 적어도 그 대부분은 어느 쪽인가 하면 후자.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머리가 그리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쪽에 속합니다. 실제로 내 발로 정상까지 올라가 보지 않고서는 후지산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입니다. 아니, 그러기는커녕 몇 번을 올라가도 아직 잘 모르겠다. 혹은 올라가 볼수록 점점 더 알 수가 없다. 라는 게 소설가의 천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건 뭐 효율성을 논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문제죠. 아무튼 머리 좋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소설가는 다른 업종에서 어느 날 천재적인 인물이 훌쩍 찾아와 소설을 쓰고 그것이 평론가나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해도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위협을 느끼고 하는 일도 거의 없어요. 하물며 화를 낸다든가 하는 일은 없죠.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소설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써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것을 소설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천재에게는 천재의 속도가 있고 지식인에게는 지식인의 속도가 있고 학자에게는 학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속도는 대부분의 경우 긴 스팬을 두고 보면 소설 집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업적인 소설가 중에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뇌 명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세간에서 말하는 두뇌의 명석한 뿐만 아니라 소설적으로도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본 바로는
그런 두뇌의 명석함만으로는 일할 수 있는 횟수는 알기 쉽게 소설가로서 유통기한이라고 말해도 무방하겠죠. 기껏해야 10년 정도입니다. 그 기한을 넘어서면 두뇌의 명석함을 대신할 만한 좀 더 크고 영속적인 자질이 필요합니다. 말을 바꾸면 어느 시점에 날카로운 면도날을 잘 갈린 손도끼로 전환하는 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잘 갈린 손도끼를 잘 갈린 도끼로 전환하는 게 요구됩니다. 그와 같은 몇 가지 전환 포인트를 제대로 뛰어넘은 사람은 작가로서 한 단계 거물급이 되고 아마도 시대를 뛰어넘어 살아남을 것입니다. 뛰어넘지 못한 사람은 많든 적든 도중에 자취를 감추게 혹은 존재감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혹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원래 안착했어야 할 곳에 쓱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가에게는 원래 안착했어야 할 곳에 쓱 자리 잡는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게 해주신다면 창조력이 감퇴한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소설가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속에서 항상 저 앞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서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오랜 세월 지겨운 줄도 모르고 소설을 지속적으로 써내는 작가들에 대해, 즉 나의 동료들에 대해 라는 이야기인데 한결같은 경의를 품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이 써내는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호감이나 비호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20년, 30년에 걸쳐 직업적인 소설가로 활약하고 혹은 살아남아 각자 일정한 수의 독자를 획득한 사람에게는 소설가로서의 뭔가 남다르게 강한 핵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설을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내적인 충동, 장기간에 걸친 고독한 작업을 버텨내는 강인한 인내력, 이건 소설가라는 직업인의 자질이자 자격이라고 딱 잘라 말해버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소설 한 편을 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뛰어난 소설 한 편을 써내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일이라고까지 하기는 않겠지만 못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소설을 지속적으로 써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자격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마도 재능과는 좀 다른 것이겠죠. 자,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분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답은 한 가지. 실제로 물에 뛰어들어 과연 떠오르는지 가라앉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난폭한 말이지만 인생이란 원래 그런 식으로 생겨먹은 모양이에요. 게다가 애초에 소설 같은 건 쓰지 않아도 혹은 오히려 쓰지 않는 편이 인생은 얼마든지 총명하게 유효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쓰고 싶다, 쓰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라는 사람이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소설을 씁니다. 그런 사람을 나는 물론 한 사람의 작가로서 당연히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합니다. 링에 어서 오십시오.